자,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에서요. 12강입니다. 12강의 practice 1에 해당되는 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our beliefs입니다. about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감정이죠.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야. 감정에 대한. 자, 전치사 다음 명사가 들어와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자,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 이게 주어지, 그치?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입니다. 자, 그게 not only 박스 한 번만 잡을게요. not only 그 다음에 but also죠. not only but also 잡아주시고. 그러면 not only 다음에 일단은 주어가 왔잖아.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이 주어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주어가 여기랑 동사구나. 그치? 뭐일 뿐만 아니라 자, 우리의 믿음들이 describe 묘사합니다. what is 잡을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간접 의문문이기는 해요. 간접 의문문이거든. 근데 what이 의문사면서 주어고 is가 동사야. 그리고 is가 이렇게 사용이 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is가 exist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봐보시면 무엇이 존재하는지죠. 의문사 이퀄 주어니까 무엇이 is라고 하는 동사는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묘사한다. describe의 목적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여기서 잘랐어. 그치? 그러면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냥 끊을 수가 없네. 컴마하고 where, 컴마하고 whether 들어왔죠. 자, 제가 컴마 whether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컴마 찍고 whether 들어왔다? 그럼 부사다. 부사절이거나 부사야. 얘는 부사.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컴마 찍고 whether다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야. 그러면 whether 다음에 in fact or miss죠. 자, 이렇게 볼게. whether 다음에 in fact 사실에서든지 아니면 in miss죠. 이 명사 그리고 여기 명사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 내가 드러낼게요. 컴마 whether 그치? 그리고 다시 컴마 찍었죠. 다 듣게. 컴마 whether. 그럼 컴마 다음 whether니까 in 사실에서든지 아니면 miss 신화 근거 없는 믿음 뭐 이런 거죠. 신화에서든지 상관없이야. 컴마 다음에 whether면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in fact 사실에서든지 아니면 신화에서든지 컴마 상관없이 무엇이 존재하는지 what하고 is 간접 의문문입니다.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자, 일단은 not only하고 동사가 들어왔죠. 묘사할 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누군데? 우리의 믿음, 감정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게 걔네들이죠. 걔네들은 prescribe 단어 체크할게요. describe는 묘사하는 거였잖아. 묘사할 뿐만 아니라 prescribe는 규정하다죠. 규정합니다. 이거 처방하다 아니에요. prescribe를 보면 prescription을 생각해서 처방하다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처방하다라는 뜻 아닙니다. 물론 처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규정하다라는 단어 의미 잡아주시고 처방하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what should or should not be 여기도 마찬가지. should의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이죠. 자, 그러면 describe의 뭐냐면 prescribe의 목적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자, prescribe의 목적어 역할하는 간접 의문문이면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져. 무엇이 should be or should not be. 컴마가 일단 짝대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짝대기는 이건 부연 설명 같은 거지만 한 덩어리처럼 같이 보면 자, 무엇이 의문사면서 주어 should be 존재해야 하는지 or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기서 be도 exist로 봐주시면 돼요. 비동사는 단독으로 exist처럼도 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should be 존재해야 하는지 or 아니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지라는 간접 의문문의 덩어리가 prescrib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규정한다. 그치? 묘사할 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또한 규정하는데 뭘 규정한다? 묘사한다.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whether 부사죠.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실에서든 아니면 신화에서든 상관없이 무엇이 존재하는지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이 describe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고요. 묘사할 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규정한다. 뭘 규정하느냐? prescribe도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What? 무엇이 should be or should not be.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이 prescrib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체크 되실까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 관련해서 그 문장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순차적으로 일단은 잘 해석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즉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규정한다. 무엇이 존재해야 하고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규정한다. 간단하게 뼈대만 보고 얘기한다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단원이 분명히 연결어에 관련한 단원이기 때문에 연결어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는 should not laugh. 웃으면 안 되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의 funeral이니까 장례식 동안에 네가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 한 번만. during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들어왔단 말이죠. 동일한 의미 지니고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누구야?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뭐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접속사인데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들어왔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잡아주시고요. 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그치?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서로 뜻은 똑같지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치사니까 명사. 그리고 랩은 이것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랩 뭐냐면 이 친구 랩이 제가 이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랩 자동사입니다. 웃다라고 하는 자동사고요.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웃다라는 자동사여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따라서 목적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까지 간다? 수동태로 쓸 수 없다까지 연결이 됩니다. 랩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다 보니까 수동태 쓰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뭐 수동태의 여지를 많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랩이 저는 자동사라는 거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어 성질 반드시 알아두시고 in addition to. 자, 드디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따라오네. 자, in addition to면 일단 요거 잡을게요. in addition to까지 해서 얘가 전치사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죠. 그래서 보통 뜻은 뭐뭐에 더불어서입니다. 뭐뭐에 더불어서 더해서 이런 건데 뭐가 중요하겠니? 당연히. 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전치사 to하고 투보정사의 to는 늘 단골이야. 이건 항상 외워야 돼. 전치사 to와 투보정사 to는 늘 외우셔야 되는.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in addition to의 to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로 이어져야 되느냐 투보정사의 to여야 되느냐를 너네한테 물어볼 수 있어. 왜?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암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 암기. in addition to는 내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전치사기 때문에 그 to 자리에 to 다음 누구 들어왔다? 동명사 들어왔죠. to 다음에 동명사 들어왔어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자리에 누굴 쓰면 안 된다? to 부정사를 쓰시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in addition to라고 하는 걸 전치사라고 받는 거 이거는 모든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당연히 시험 범위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in addition to의 to가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다라는 건 표현상의 문제예요. 문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상의 문제니까 반드시 암기 좀 해주시고요. 자, 규제하는 것에 더해서 뭘 규제하나? 자, 밑줄 다시 한번 how we respond죠. 자, 일단은 그래도 해석에 맞춰서 보면 이 how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 관계부사입니다. 자, 관계부사 how 앞에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했지? the way라고 하는 선행사는 반드시 생략하는 거. 반드시 생략하는 게 원칙이죠. 자, 밑에다가 살짝 써볼까? 오랜만에 한번 적어볼게요. 살짝 한번. 우리 the way라고 하는 선행사랑 관계부사 how는 나란히 쓸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하나를 쓰시면 하나를 안 쓰고 하나를 쓰면 하나를 또
하나를 안 써야 쓰고 둘 중 하나씩만. the way 쓰면 how 안 써야 되고 the way를 안 썼으면 how를 써줘야 되고 둘 중 하나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가 요것도 배웠어. 관계부사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정해져 있죠. in which로 바꿔 쓰는 게 정해져 있죠. 인이치로 바꿔 쓰는 게 정해져 있고, 자, 그럴 때는 누가 문제냐면 앞에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꿔 쓰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기본적인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선행사, 받아주는 선행사가 있어야 돼. 즉, 앞에 누구 써야 된다? the way라고 하는 선행사를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왜? 얘랑 얘는 나란히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나란히 못 쓰는 거야? the way랑 how를 나란히 못 쓰는 거지. how를 갖다가 전치사 관계대명사인 in which로 바꿔놓으면 자, 이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반드시 본인이 수식을 걸어주는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즉, how만 싹 in이치로 바꿔가지고 앞에를 빵 뚫어놓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how를 in이치로 바꾸는 것까진 좋은데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원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 생략했었던 the way 같은 걸 써줘서 선행사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들어온 모양으로 맞춰주시고 the way랑 in which는 나란히 쓰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how가 나란히 못 쓰시는 문제가 되겠죠. 체크될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In addition to 뭐에 더불어서 규제하는 것.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체크해 주시고 투보정사 to는 절대 안 된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how we respond.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the way랑 how는 나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잡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면은 the way가 생략이 돼서 how만 남아있는데 내가 이 how라는 걸 어떻게 갈 수 있어? i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순간에 앞에 얘가 생략되고 이 친구만 얘로 싹 바꿔 적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누구 적어야 된다? the way. 본인이 너네가 관계부사를 in이치로 바꿔 적고 싶으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앞엔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생략했던 그 선행사 the way라고 하는 걸 앞에 적어서 the way in이치라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는 거 거기까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없지만 선행사 있는 것처럼 갈게요. 그거를 규제하는 것,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걸 규제하는 것에 in addition to 더불어서라는 거죠. 많은 규칙들이 또한 have 가집니다. enabling 단어 조금 어려운 단어 쓰시네요. enabling이란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입니다. 특별히 권한을 부여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자, 그러면 많은 규칙들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규칙들이 특별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볼게. To illustrate wit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투보정사하고 이렇게 컴마 찍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투보정사 하면 원래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표현처럼 암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뭐를 설명하자면이야. illustrate가 설명하다니까. 설명하자면. 자, to illustrate하고 컴마로 끊으면 원래대로라면 위해서라고 해석을 했을 텐데 위해서인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크게 해석이 많이 엇나가지는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해석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근데 to illustrate하고 컴마로 끊으면 여기서는 뭐뭐를 설명하자면 이라는 조건의 의미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해석을 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그중에 조건이라고 하는 상당히 잘 안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쓴 거야. 설명하자면 with 뭘 가지고서 자, 뭘 가지고 설명하자면 non-emotional example이죠. 비감정적인
비감정적인 그 다음에 뭐냐면 예시를 가지고서 to illustrate 설명하자면 하고 투부정사 컴마 투부정사 컴마면 위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건에 해당하겠구나 뭐뭐 하자면 잡아주시고 rules of grammar 문법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regulate 규제합니다. 다시 한번 노란 색깔 밑줄 how a person speak properly 의문사 다음에 의문사라기보다는 관계부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speak가 동사입니다. 그럼 덩어리 묶어볼게요.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누굴 못 쓴다? 선행사 the way를 나란히 쓰지 못해서 선행사는 나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생략한다. 자,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 잡아주시면 어떤 사람이 properly 적절하게 말하는 선행사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방법. 그래서 the way랑 how는 나란히 쓰지를 못하니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되고 여기서는 the way라고 하는 선행사를 생략을 하고 관계부사를 적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적절하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자, 문법의 규칙은 규제하죠. 적절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 놓고 세미콜론 and more fundamentally 끊어볼까요? 더 근본적으로. 자, 더 근본적으로 그들은 돕는다. 그 다음에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오면 투부정사의 to는 빠진 거야. 그들은 뭐뭐 하는 것을 constitute가 뭐니? constitute는 구성하다죠. 자, 그러면 그들은 구성하는 것을 돕는다. 뭘? language that is spoken이죠. 그러면 괄호칠게. 자, 일단은 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오고 동사하는 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pp 말하여지는 비동사 다음에 pp 말하여지는 그 언어를 구성하는 것을 돕는다라는 거죠. 자, 비감정적인 예시를 가지고서 to illustrate 설명 한번 해보자면 문법의 규칙이 규정한다. how a person speak properly 어떤 사람이 제대로 말하는 방법, 선행사가 나란히 쓸 수 없는 the way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략이 된 거고 여기는 관계 부사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뭔 소리야? 더 근본적으로 라고 되어 있죠. 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는 걔네들이 돕는다, 구성하는 것을 돕는데 자, 언어 that is spoken 말하여지는 언어를 constitute 구성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책을 내실까요? 그래서 모양 한번 잡아주시고 일단 저는 주격관계대명사 뭐 늘 얘기합니다. 선행사가 뭐다? 단수면 뒤에 있는 동사 사이의 관계도 단수 꼭 잡아주시고요. 체크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사실 요 밑에가 조금 큽니다. 요 밑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어떻게 갈 거냐면 요쪽 라인에 밑에다가 봐야겠네요. 여기다 한번 봐볼게. 요쪽 라인에다 봅시다. 자, 제가 이거 늘 얘기하지만 그럼으로부터 잡을게요. 그럼으로 뭐야? thus, hence, 그 다음에 therefore이죠. thus, hence, therefore 이런 것들이 뭐다? 다 그러므로라는 연결어의 표현들인데 제가 전에도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without하고 명사가 나왔다? 끊어. 그럼 일단 without하고 명사가 나왔으면 우리 머릿속에선 얘가 뭐야?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어. 그리고 뭐야? 심지어는 별도의 뭐가 없었다면 그냥 일반적인 전치사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 without하고 명사가 나왔다라는 이 구조 하나에서 얘가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예상하게 되는데 그럼 이 세 개 중에 누가 맞는 건지를 누구 보고 판단한다? 누구 보고 판단하냐면 뒤로 가세요. 컴마 뒤에 there would be no English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There would be. would는 지금 보면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no English language가 주어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no English language니까 영어로의 단어지, 그치? 영어라는 언어지는 no, 없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모양이 좀 독특하네. 자, 지금 보니까 영어 문법의 규칙, 그게 without, 그리고 there 해석 안 하죠. would be no English solution에서 영어에 대한 영어 language이죠. English language에 대해서 English language는 would be 뭐뭐일 것이다까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저기 밑줄도 치고 다 했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옆에다가 살짝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 자, without 가정법 과거를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가정법 과거 without 가정법 과거를 얘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가 가지고 있는 포맷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주어, 조동사, 과거,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잡을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모양이 다소 굉장히 어색하긴 하죠. 왜? if라는 주어 다음에 if 주어, 그 다음에 심지어 was를 쓰지도 않고 were 쓰면서 들어왔거든. was 쓰지도 않고 were 쓰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컴마 뒤에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에서 컴마 앞과 컴마 뒤가 일단 뭐다? 아,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구나. 이것부터 먼저 잡아야 돼. 자, if 주어 다음에 주어가 이심에도 불구하고 was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뭐란 얘기야? 가정법 사실 과거란 얘기입니다. 끝난 거야 이미. 가정법 과거인데 뒤에 보니까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까지 양쪽 모양이 가정법 과거가 전형적으로 가지는 모양을 깨끗하게 맞춰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가정법 과거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양은 뭐야? 과거예요. 모양은 과거야. 가정법 과거가 분명한 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다 보니까 현재 시제를 그대로 쓰지 못한다. 현재 시제 그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제를 하나를 낮춥니다. 왜? 반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제를 동일하게 맞추지는 못하고 반대 가정은 시제를 한 칸을 강제로 내리게 된다. 그럼 모양은 과거지만 여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해석은 현재잖아. 그치? 얘 가정법 과거죠. 모양은 분명히 if 주어 과거 동사의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정법 봐볼게. 자, 지금 모양은 분명히 과거 동사,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에서 과거 동사가 들어왔는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해볼까? 주어 가, 그치? 동사 뭐뭐 한다면 해석 현재로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아, 요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요거 제가 박스 한번 잡을게. 자, 이렇게 제가 해놓고 보면 내가 여기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모양은 과거지만 해석이 현재입니다 라고 했죠. 내가 박스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해석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해석을 보면 뒤에 명사가 왔죠. 자, 명사 이건 외워야 돼. 뭐뭐가 없다면 너네가 참고할 거는 뭐냐면 모양이 과거인데 해석은 뭐야? 해석은 현재네. 맞죠? 모양은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 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반대 가정으로 시제는 한 단계 낮춰서 과거를 나타내지만 여전히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현재여서 해석은 현재로 한다 그랬죠. 모양은 과거지만 해석은 현재로 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if it were not for가 아무리 봐도 직역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얘를 외울게요. 얘네. 그래서 명사가 없다면 이라고 하는 현재로 해석해 주십니다. 뭐뭐가 없다면 컴마 뒤에는 제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박스를 잡았는데 얘네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without이나 but for로 바뀝니다. 같은 단어로 쓸 수 있어. without이나 but for로 쓸 수 있고 하나 더 가야 돼.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잡습니다. 뭔 얘기를 할 거냐? 자, 이거 보통 여기까지 가야 맞죠? without이나 but for 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 파란 색깔 칸 안에 여기를 다 without 한 덩어리나 but for 한 덩어리로 바꿀 수 있고 명사가 들어와서 뒤에는 다 동일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if it were not for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가정법 과거의 모형인데 양쪽 맞춰진 케이스. 그리고 해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왔고 바꿔 쓰는 것까지 다 나왔어. 자, 이제 내가 할 건 뭐만 남았어?
if를 생략한 도치가 남아있죠. 자, 멀쩡하게 있던 if를 지울 거기 때문에 속에 있는 문장이 당연히 그대로 있진 않습니다. 멀쩡하게 띄고 있던 if를, 멀쩡하게 사용되고 있던 if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were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뺄게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거야. were it not 하고 for 하고 명사 컴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책을 내니 were it not for 해서 were it not for가 되면 뭐야? if를 뺐더니만 were하고 it이 자리를 바꾸더라 라고 보신다면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해석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다만 뭐다? 생소한 표현이 들어온 것에 대한 지금 보면 암기를 좀 해주셔야죠. 자, if it were not for라는 한 덩어리가 다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봐볼게. 딱 위에를 봐보니까 뒤에를 보니까 어때? 자, without 여기만 봤을 때는 내가 이게 전치사인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컴마 뒤에 보니까 뭐야?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컴마 뒤에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가정법에서 컴마 뒷모양이 딱 맞춰져 있지. 그치? 그렇다면 여기가 뭐다? 이거 매칭합시다. 이제 가정법 과거.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을 보고 제가 이거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과 매칭을 해주신 거야. 컴마 뒤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렇다면 앞에는 가정법 과거겠구나. 해석. 뭐뭐 뒤에 있는 이 명사 뭐뭐가 없다면 해석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뭐뭐가 없다면 there would be no English language. 영어라는 언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문법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 그치?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없다면 there 해석 안 합니다. would be 뭐뭐일 것이다. no English language. 그러니까 없을 것이다. 저 no니까. 책을 내니? 자, 그럼 이 뒤에를 보고 내가 가정법 과거를 잡았고 해석까지 왔어. 자, 영어 문법의 규칙이라는 것이 없다면 there 해석 안 합니다. would be 있을 것이다. 근데 no English language니까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없을 겁니다. 라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체크되니? 자, 그럼 내가 가정법 과거인지 잡았지. 자, 이제 뭐 해야 돼? 바꿔쓰기 해야죠. if it were not for까지가 지금 저 without에 걸리는 한 덩어리야. 그치? without에 걸리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대로 적던 the rules of English gramm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쭉 끊어볼게. 자, 그러면 if it were not for로 이 without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아까 본 것처럼 without은 누구랑 똑같다? but for이라고 하는 친구와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without이나 but for 둘 다 마찬가지. 뒤에 있는 명사가 없다면입니다. 지금 없다면 지금 뭐다? there would be 영어는 없을 것이다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if it were not for라고 하는 표현으로 너네가 바꿔줄 수 있다. 뒤에 있는 명사는 뭐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가자. 뭐 한다 내가. if 생략 도치 were하고 it. were it not for에 해당되는 거. were it not for 해서 명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if를 빼고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 요 구조를 너네가 딱 봤을 때는 원래 앞에 if절이 있었구나. 원래 앞에 if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그치? 이게 원래 있었구나라는 걸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치? 요 모양만 보고도 여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볼까? similarly, 유사하게네요. 유사하게면 밑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similarly, 유사하게, likewise입니다. 유사하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without 들어와. 자, without 들어왔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다? 전치사일 수도 있어요.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고요. 자, 셋 중에 누가 될지는 몰라. 그럼 뒤에 봐볼까? rules of anger. 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네. 컴마 say 컴마는 뺄게요. 이거는 중간에 삽입으로 그냥 말하다 끼어드는 거야. 자, without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화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명사 잡아놓고 그 다음에 뒤에를 보니까 어때? 뒤에 would be no anger. 보니까 would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라는 거지. 그치? 이 양쪽 봐보자. 이 양쪽 여기서부터 여기. 자, 뒤에 컴마 뒤에를 보니까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그럼 얘는 뭐다? 이거 가정법 과거다. 잡는 거야. 저는 앞에만 봐서는 얘가 전치사인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치? 근데 there would be no anger. 화가 없을 겁니다. 그치? 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한 걸로 봐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렇다면 이 without은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겠구나. 해석 한 번만 해볼게요.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니?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서 해석을 현재로 가죠. 그치? 뭐뭐가 없다면 화의 규칙이라는 것이 없다면 가정법 과거에서 저는 끊었습니다. 가정법 과거에서. 그치? 끊었어. 그리고 나서 there 해석 안 하죠? would be 있을 것이다. no anger. 화가 없을 겁니다. only 단지. 뭐가 있다? unclear. 불분명한 표현이죠. 단지 불분명한 표현 of rage, 경노라든지 rage가 엄청 화내는 거야. 경노 또는 frustration, 좌절과 같은 경노나 엄청 화를 내는 거나 좌절과 같은 그런 불분명한 표현들. 그치? 그것들 단지 그것만이 있을 거다. no anger. 화라고 하는 anger라는 구체적 단어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경노라든지 좌절 같은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의 불분명한 표현, 뚜렷하게 그걸 보여주지 않는 두루뭉술한 불분명한 표현. 단지 그런 것들만 있을 거다. 체크 되실까요? 자, 그러면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이 자리에 가정법 과거잖아. 바꿔 적어야지. if it were 그 다음에 not for the rules of 뒤에 적어볼게요. rules of anger 까지 왔습니다. 하고 컴마 찍었지. 그치? 자, 지금 보면 without에 해당되는 부분이 if it were not for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다. 이 모양을 너네가 딱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된다? if 다음에 주어 과거동사. 근데 이 자리에 이심에도 불구하고 was가 아니라 were를 썼죠. was를 절대 쓰지 못하고 were를 쓴 게 뭐야? 가정법 과거의 포맷, 공식이니까. 가정법 과거에서는 과거동사 자리에 비동사는 무조건 was 쓰지 않고 were만 쓰도록 얘기하니까 without 자리랑 if it were not for까지 연결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가자.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 if를 뺄게. 그러면 it하고 were이 뭐야? 자리 바꾸면 되죠. 여기까진 갈게요. were it not for 다음에 명사까지 자리 바꾸는 것까진 가겠습니다. 그치? 똑같은 표현들 쭉 잡아주시고 자, without 가정법 과거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까지 해서 자, 똑같은 거 하나만 더 but for도 같다 그랬죠.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가 5번 문장에서도 사용이 되고 6번 문장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without 가정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hout 가정법. 그래서 같은 표현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도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 그리고 누구 봐라. 뒤에 보면 컴마 이후에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와 있다라고 하면 if가 가정법 과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가정법 과거일 가능성 그리고 바꿔 적는 과정까지 연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 되실까요? 지금 여기까지가 프랙티스 1입니다.